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 시그널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25년 5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에서 전해진 한 가지 소식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이 뉴스에 힘입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현재 이제 등락률 상위 순위를 보시면 에너테크 같이 이제 SMR 관련주로 과거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죠. 뭐 한신기계, S&T 에너지, 한택, 뭐 서정기전, 수산인더스트리, 수많은 종목들이 이 원전 관련주들이 수급이 뭐 상위순에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우리기술, 우진엔템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보면 뭐 SMR 관련주도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우선적으로는 SMR 관련주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 원전 부품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거의 뭐 원전 관련주들이 뭐 시장을 이렇게 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의 강한 이슈가 등장하면 그와 관련된 다수의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어서 순환 상승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과거처럼 코로나 진단키트, 백신, 원격 진료 같은 관련 종목들이 재보각되면서 단기 급등 흐름을 보였죠. 이처럼 정치적 이슈, 정책 모멘텀, 그다음에 글로벌 흐름이 한데 맞물릴 때는 관련 테마가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기에 이슈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순환매의 흐름을 캐치하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대거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뭐 그 외에서는 뭐 KCT 같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보이는데 이거 뭐 개별 이슈니까요. 뭐 지난주 금요일은 뭐 말 그대로 원전 관련주들이 수급이 집중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피코그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때도 원전 관련주 흐름 좋았고, 금요일 날 때도 역시나 SMR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또 좋았어요. 그래서 예상된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공략하셔도 된다. 다음날에 이렇게 그 시초가 갭이 있어도 이렇게 밑에 살짝 밀렸을 때는 다시 재공략 한번 해보셔라. 여기서 수익 한번 거두시고 다음날 또 재공략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가 베팅을 사실 해도 되는 건데 제가 뚜렷하게 바로 뭐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때 이제 이날에 다음 날에 보합에 시작해도 이렇게 좀 재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니까 한번 공략해 보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상대 수급이 들어왔고, 이 종목은 아직 제가 봤을 때 끝난 건 아니다. 아마 금일 같은 금일 이제 월일이죠. 금일 이제 아침에 장이 시작되면 아마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밀릴 수가 있다. 근데 1차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밀렸을 때 그냥 밀릴 때 한번 공략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앞전 고점 돌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밀린 척 하다가 또 믿고 다니면서 양봉을 한 번 더 고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고, 아니면 음봉 모양으로 뭐 하루 이틀 잡은 다음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음봉 모양 잡힌 다음에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다가 뭐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다든지, 상승 3일째 되던 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매수하신 다음에 좀 기다리시면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바로 공략은 하지 마세요. 음봉 모양이 잡혔을 때 차분히 공략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일단은 수익 시전으로 다시 설정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새롭게 편입할 종목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스라인 종목이에요. 카스는 반응이 한번 나왔죠. 근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시간으로 그 시간의 등락률을 보시면 코로나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린생명과학도 이렇게 시간으로 상한가 치는 모습이고요.
뭐 신풍제약도 뭐 우선주지만 흐름 좋았고, 그래서 보면 뭐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뭐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카스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여전히 내용상으로는. 근데 이 종목도 일단은 제가 상승을 한번 나오면 그냥 매도 치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금일 뭐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십시오. 그냥 어차피 크게 손실도 아니니까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탐런 토탈 솔루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쭉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목요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목요일 날 때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끌고 가기에는 어렵고 아마 아직 왜냐면 금일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도하신 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포지션을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마 이게 지금 금일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는 게 이게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슈팅 한번 강하게 나온 다음에 뭐 조정은 나온 다음에 권리락 때문에 신고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앞만 봐도 이게 수급이 좀 정체된 거 봐서는 금일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금일은 뭐 짧게 5일선 먹는 흐름이라도 사실 들어오는 게 맞아요. 차트 베이스 봤을 땐. 근데 금일도 혹시라도 음봉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자르세요. 자르세요 그냥. 왜냐면 권리락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권리락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때, 목요일 하면 금요일 때 슈팅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이면 이제 물량이 이제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한 뒤에 이제 다시 상장이 돼서 그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끌고 가라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 의견을 드릴게요. 금일 지켜보시고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리하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 A프로는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여요. A프로는 가져가셔라. 끌고 가셔라. 이게 빠져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5,700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구간이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새롭게 가입한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아이고, 제가 이때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이날 이제 5월 14일 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쭉 가서 이제 밀리는 형태인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700원 부분 이하일 때는 어떻다? 2차 매수 관점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단 실적 면에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 엄청나게 이제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우량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실적이 우량해지면 차트 베이스도 가뜩이나 좋은데 실적까지 우량해진다. 그러면 우상향 흐름으로 나오는 건데 단기적이라도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뭐 탐런 그 토탈 솔루션 제가 금일 시세가 안 나오면 매도심이 들었지만 이 종목은 무중 때문에 일단 한번 슈팅이 나온 거고 물론 저는 슈팅 한번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 기대해서 이렇게 들렸지만 생각대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형태가 더 좋습니다. 어차피 매설만 종목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끌고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손실도 크지도 않고 초기에 그냥 뭐 1, 2% 정도 내에서는 자르고 다른 종목 10% 이상 수익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포지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서 A%는 그대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니스도 혹시 매수하신 시청자분이 계실까봐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세아 메카니스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봉 2개 누림자에서 나왔으니까 음봉이 나올 수가 있다.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대 음봉만 나온 거 딱히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기다가 슈팅 나올 수 있거든요.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는 강한 슈팅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공식적인 추천주는 아니에요. 다만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딱히 이렇게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갈 자리는 없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을 좀 설명드릴 텐데, 금일은 제가 뭐 세 종목 내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종목이 다양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는 뭐 말씀드리고 제가 골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5년 5월 27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3차 TV 토론회가 있어요. 주제는 이제 마지막 토론이죠. 주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라는 내용에 이제 개헌을 다룰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세종시 관련 내용이 또 나올 것 같고, 세종시 이전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 여기에 이제는 의견을 이렇게 나눌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토론의 주제가 이렇게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하고 의견이 갈려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그 김문수 후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돼 정책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27일 날 이 그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28일부터는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좀 일시적인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 일자리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은 공통이에요. 뭐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공통된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뭐 개별 뭐 의견 다르겠지만 공통된 거는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것도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정책주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정책주들이 대부분 납부과대가 된 상황이에요. 굉장히 과도하게 밀렸다. 뭐 이미 고점을 찍고 뭐 미는 거죠. 뭐 어차피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고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뭐 밀리는 건 당연하다 보는데,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리죠. 정책주들, 그러니까 인맥주들은 이미 소멸이에요. 인맥주들은 이젠 건들면 안 되는 거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시점에 이후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들이 신고가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주들은 끝나질 않아요.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되든 뭐 김문수가 되든 이준석이 되든 이준석 후보가 되든 이런 분들이 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정책에 자기가 확고하게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 슈팅이 또 나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과거에 뭐 대우나 관련주들 뭐 아예 뭐 10년 전에 뭐 이명박 뭐 MB 시절 때는 대우나 관련주가 고점 찍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뒤에는 낙폭이 꽤 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7, 80% 정도 민 다음에 그 뒤에 뭐 3, 4배 정도 나왔거든요. 제 기억상으로는 뭐 특수건설 뭐 유아공연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짱 밀렸어요. 한 7, 80%짱 민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해서 10,000원에서 뭐 2,000원대까지 밀렸어. 그 다음에 뭐 3배 정도 뭐 6,000원 부근까지 간 다음에 또 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후에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요즘 트렌드가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런 정책주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전 근데 중장기적인 아니야. 단기적인 이슈로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면 제 이제 급등 시그널에 이런 그 제가 유튜브를 만들게 된 취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사실. 물론 뭐 길게 A%처럼 길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뭐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으면 옆으로 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맥점을 잘 잡아도.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오래 끌고 가진 않아요. 막 세 달, 네 달 이렇게 끌고 가진 않습니다. 무조건 한 달 내로는 끝낸다. 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빨리 매도하고 다른 종목들 매수하는 게 낫죠. 시간 아깝게 못하나 뭐 한 종목에 이렇게 엄매입니까? 그런 매매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봤는데, 일단 세종시 관련주는 저는 뭐 한 종목 봅니다. 세종시는 뭐 다양하게 있죠. 개종건설부터 뭐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뭐 이런 종목들 대거 있잖아요. 그 낙폭이 굉장히 커요. 한 번씩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또 5월 27일 날 뭐 뻔하니까 나오는 내용이 정치 분야니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 17일 바로 아침 이제 내일 장세 때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마 금일 때 수급 들어올 수도 금일도 충분히 수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만약에 매수한다면 개종건설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개종건설이 대장주잖아요. 일단은 대표적인 이젠 그 세종시 관련돼서는 대장주로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개종건설을 보는 이유는 딴 것도 아닙니다. 이 종목이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PBR이 0.2배밖에 되질 않아요.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엉터리다. 왜 저 PBR 주들이 안 가냐? 실적이 좋은. 이 종목은 이번에 실적도 좋단 말이에요. 보시면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PBR도 뭐 부채 비율이 뭐 높다 하지만 일단 PBR이 부채비 높다 하더라도 이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게 좀 오버라고 보거든요. 그 퍼도 3.64밖에 되질 않아요. 업종 퍼 보세요. 56.56%, 56이죠. 근데 완전히 뭐 퍼도 그렇고 저 퍼에다가 저 PBR에다가 실적까지 뭐 좋은데 차트 베이스는 또 이제 재료도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 매우 좋고 차트 베이스도 뭐 일단은 굉장히 좀 과도한 낙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세종시 관련주 매매한다고 한다면 개종건설을 탑픽으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오화폐 관련주는 좀 첨예하게 좀 고민이 됩니다. 웹캡시, 그 다음에 코나이가 원래 원조격은 대장주였죠. 바닥에서부터 코나이가 원래 원조격인 대장주이긴 해요. 근데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죠. 원래 천억대 종목이었는데 5,800원, 6천억대까지 수급이 들어왔고. 근데 코나이하고 또 웹캡시 코나이 또 한 종목이 유라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지오화폐 관련돼서 단기 반등 나왔을 때는 유라클이 제일 강하게 나오긴 했어요.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 저시총주예요. 866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나이는 6천억대고 거의. 그리고 웹캡시 같은 경우도 1,700억대인가 그럴 거예요. 1,800억대네요. 그래서 이 시총 차이 좀 가볍다는 측면에서 유라클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나이보다는 유라클 아니면 웹캡시 이렇게 두 종목 중에 고민했는데 그래도 차트 베이스로 그냥 냉정히 차트 베이스 따질 때 웹캡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금이 또 살짝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맥점이 나옵니다. 웹캡시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지오화폐 관련주 중에서는 웹캡시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좀 더 밀리면 한 방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웹캡시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자리 관련주는 대표적으로는 뭐 원티드랩, 얘가 대장주예요. 원래 원티드랩이. 그 다음에 오픈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있죠. 그 대형 컴퍼니 좀 별개라고 보는 게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낙폭이 덜 심해요. 다른 종목들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나생명이 2대 주주인데 얘네들이 한 12,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 아마 물려 있을 겁니다. 공모가 2대 주주인데 그래서 이번에 보혜사의 물량이 또 풀려요. 6월 달에. 근데도 안 나올 겁니다. 매도 물량. 왜냐면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주가 관리 좀 바닥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등 흐름은 일단 낙폭이 많이 된 종목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대장주격인 원티드랩이 좀 제일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픈롤은 원티드랩인데 일단은 원티드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일자리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을 만약에 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원티드랩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보는 겁니다. 막 중장기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본다면 원티드랩. 그리고 마지막에 저출산 관련주죠. 저출산 관련주는 꿈비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거든요. 꿈비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인데 꿈비가 대장주예요. 근데 꿈비가 이게 CB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전환사채 물량 뭐 7,800원 정도에 이제 나오는데 7,800원인가 7,900원인가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때 28일에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28일, 27일 아니면 28일 전후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금일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긴 해야 돼요. 한 번은 한 번은 강하게 나와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는 그 내일 토론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관련주부터 지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주들 뭐 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토론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냐, 아니면 그 전에 수급이 들어오냐의 차이인데 뭐 최근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토론 1차 토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풍력이라든지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첨예하게 좀 대립적으로 이렇게 다퉜던 아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책들이 좀 흐름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본다면 저출산 관련주도 일단 아니고요. 일자리 관련주도 일단은 좀 아니면 공통된 거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그렇다면 세종시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좀 그 이재명 후보가 약해요. 의지가. 세종시 이전을 뭐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도 했고 대통령 뭐 말기에 하겠다. 이렇게 말도 했거든요 예전에. 그런 발언들 때문에 보면 세종시에도 좀 약해요. 그러면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에 대한 이슈가 제일 좀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종목을 고르자고 한다면 전 지역화폐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주 웹캡시 그리고 세종시 관련주 두 번째는 세종시 관련주인데 이건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민주당 자체에 있는 유력 주자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세종시 이전은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세종시 관련주인 개종건설 이 두 종목을 저는 탑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뭐 매매한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미리 한번 그러니까 뭐 살짝 이제 그 개종건설은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살짝 올랐네요. 올랐. 뭐 1, 2% 정도의 뭐 시세가 나왔을 때는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리 뭐 금일 뭐 이렇게 살짝 갭을 올렸다 하지만 뭐 그런 다음에 음봉으로 또 밀릴 수는 있거든요. 오르는 척 하다 음봉으로 21선 부분까지. 그런 다음에 화요일날 때 이렇게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 1, 2%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1, 2% 상관없이 2% 정도 이내에서 그냥 매수해 놓으시면 수익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납득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일 뭐 시초가 때 금일이요? 금일 시초가 때 뭐 갭이면 따라 붙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 이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웹캡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려주면 좋겠어요. 이 종목 좀 더 밀리는 게 맞거든요. 시간은 어떻게 됐나요? 이 종목은 살짝 밀렸네요. 그래서 한 1, 2% 정도 한 제가 봤을 때는 뭐 0.9도 괜찮습니다. 일단 미는 걸로 만약에 갭을 해서 미는 흐름일 때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잡고 하루 이틀 정도 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은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